여러분들 교재 113쪽을 봤더니 완충용액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파란색 공간펜으로 완충용액에다가 박스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큰 불가사리 표시하세요. 완충용액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첨가되는 강산 또는 강염기에 대해서 저항을 함으로써 pH의 변화를 줄이는 용액입니다. 보통 완충용액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봤더니 여기 이물질들을 보니까 이물질들은 절대적인 약산이 있죠. 그리고 이 절대적인 약산의 짝염기는 또 절대적인 약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약산과 절대적인 약염기를 혼합하면 되는데 단지 요 두 개의 관계가 서로 무슨 관계가 돼요? 짝산, 짝염기 관계. 그래서 서로 짝산, 짝염기 관계인 절대적 약산과 절대적 약염기를 혼합을 하게 되면은 완충용액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이온이 혼합된 완충용액을 생각해 보면은요. 아세트산은 자기가 산이죠. 따라서 외부에서 첨가되는 염기하고 반응을 함으로써 이 염기를 무력화시켜요. 그리고 그것의 짝염기인 아세트산 이온은 자기가 염기죠. 따라서 외부에서 첨가되는 산하고 반응해서 이 산을 더 이상 더 산으로서의 작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pH 변화를 완전히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를 시키는 용액. 그걸 우리는 완충용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완충용액의 원리를 제가 지금 동그라미 2번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완충용액의 경우에는요, 핸데르슨 하셀바우식을 통해서 항상 그 pH 값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산과 약산의 짝음기가 혼합이 되어 있으면은 핸데르슨 하셀바우식을 통해서 그 용액의 pH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파란색 공간펜으로 여러분들의 박스 표시, 그 다음에 큰 불가사리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가 혼합되었을 때의 pH 값 계산.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가 혼합되었을 때의 pH 값 계산. 여러분들 교재 113조 아래쪽을 봤더니 11번째 섹션 산염기 중화 반응이 있습니다.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약산에다가 강염기를 첨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중화 반응 한번 좀 닦아주세요. 그리고 약염기에다가 강산을 첨가했을 때 중화 반응, 그리고 다양성자산에다가 강염기를 첨가했을 때 중화 반응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113쪽의 제일 아래쪽에는요, 약산에다가 강염기를 첨가한 경우입니다. 자, 약산으로 아세트산을 예를 들게요. 그리고 강염기를 NaOH로 생각하는데 NaOH에서 소듐 이온은 구경꾼 이온입니다. 실제로 반응하는 것은 누가 반응할까요?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하겠죠. 자, 제가 왜 저래요? 밑에 지금 혼선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 빨리 좀 달려가서 밑에 혼선이 일어났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세트산 약산과 강염기 OH-가 서로 반응을 함으로써 이렇게 생성될 수가 있는데, 이때 1대1로 반응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반응하고 아세트산 소듐이 생성됐죠. 아세트산 소듐은 어차피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세트산 이온 따로, 소듐 이온 따로 존재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절대적 약산 아세트산의 짝염기는 뭐라고요? 절대적 약염기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약염기가 용액의 성을 뭐가 되게 만듭니까? 약염기성이 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약염기가 물하고 반응하는 이 시까지를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약염기가 물과 반응을 해서 자기는 염기니까 H+를 받아서 아세트산으로 변화가 되고, H2는 H+ 주니까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 많이 생성돼요? 조금 생성돼요? 조금 생성되니까 약염기성으로 생각할 수 있죠. 가장 쉬운 방법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강한 놈하고 약한 놈하고 싸웠어요. 강한 놈하고 약한 놈 싸우면은 강한 염기가 약산을 죽이고도 자기도 부상을 입었죠. 무슨 성질이 나타날까요? 약염기성의 성질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교재 114쪽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114쪽의 그래프를 보면은 최초 상태에서 약산 아세트산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 상태 아세트산에다가 강염기를 첨가해서 당량점에 딱 도달했더니 pH가 7이에요. 25도씨 기준으로 7보다 좀 더 커요. 7보다 좀 더 큰 무슨 성질? 약염기성이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약산에서 아세트산에서 아세트산 이온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세트산에서 아세트산 이온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렇게 변화가 되다 보면은 요 영역에서는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이온이 적당하게 공존하는 영역이죠. 자, 약산과 약산의 작은 기가 공존하는 영역을 우리는 뭐랍니까? 완충 용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약산과 약산의 작은 기가 적당하게 공존되어 있으면은요, 그때 용액의 pH 값은 뭐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핸델에서 하셀바흐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당량점에서는 약한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당량점 전의 2분의 1 지점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아세트산이 아세트산 이온으로 변화되는데 100개였다고 생각하면 몇 개나 아직 남아있을까요? 50개.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이 50개 생성됐으니까 아세트산 분의 아세트산 이온의 농도의 B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 B값은 1이 되겠죠. 상용도 1은 0이 되고 pH값은 얼마? pKa. 그래서 당량점 전에 2분의 1 지점에서는요, pH값이 pK값으로 나타나고 요 당량점 전에 2분의 1 당량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약산과 약산의 작음기가 공존하기 때문에 완충 용액의 성질이 나타나고 핸델에서 하셀바흐식을 통해서 pH값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내용들이 114쪽에 왼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상태에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최초 상태에서는 약산만 존재하죠. 약산만 존재할 때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밑에 메모지 접은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루트 Ka 곱하기 초기 농도죠. 그래서 루트 K 곱하기 초기 농도로 구하고, 그리고 당량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핸델에서 하셀바흐식을 쓸 수 있고, 2분의 1 당량점에서는 조금 전에 보니까 pH 값이 pKa였습니다. 이번에는 야금기에다가 강산을 첨가합니다. 야금기 대표적인 예로 뭐를 암기하라고 했어요? 암모니아를 암기하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강산 HCl을 첨가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1대1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강산도 없고 야금기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강한 놈이 약한 놈하고 싸우면은 강한 놈이 약한 놈 죽이고도 자기의 성질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성질은 무슨 성질일까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죽이고도 약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약산성의 성질을 나타낼 거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석적으로 표현하면은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돼서 존재해요. 암모늄 이온 100% 이온화돼서 존재하고,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라고 하는 약염기의 짝산이기 때문에 무슨 성질이에요? 약산성의 성질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약산성의 성질, 이것이 가수분해 반응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조금 생성하기 때문에 약산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제가 앞에서 염의 가수분해 반응에 의한 용액의 액성 이야기할 때 강한 놈이 약한 놈 죽이고도 그 강한 놈의 성질이 약하게나마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에서 최초 상태에서는 100% 암모니아였어요. 그래서 이 100%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을 해서 100%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고, 암모늄 이온은 무슨 성질? 약산성이 있죠. 그래서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요. 당량점에서의 이 지점이 pH 값이 7보다 더 작은 약산성의 성질을 나타낼 거다라고 볼 수 있고, 100% 암모니아에서 여기다가 HCl을 첨가해서 100% 가까운 암모늄 이온으로 변화될 때, 이렇게 변화될 때 암모니아의 농도는 점점 감소하죠. 암모늄 이온의 농도는 점점 증가가 되죠. 그래서 두 개가 공존하는 완충 용액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약산과 약산의 작은기가 공존하는 완충 용액이기 때문에 pH 값은 어떻게 한다고요? 핸델에서 하셀바흐식을 통해서 구하고, 이때 2분의 1 당량점에서는 핸델에서 하셀바흐식이면 pKa인데, pKa가 누구의 pKa예요? 암모니아는 염기예요. 그래서 pKa는 암모늄 이온의 pK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당량점에서는 무슨 성질? 약산성입니까? 약염기성입니까? 약산성이죠. 그래서 강한 놈이 약한 놈하고 싸우면 산염기 반응할 때 강한 놈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한 놈 죽이고 강한 놈도 부상을 입어서 자기의 성질이 약하게 남는다라고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15쪽을 봤더니 115쪽에는요, 여러 가지의 이 산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K 값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K 값이 작은 것도 있고 K 값이 큰 것도 있는데, 자, 질문. K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센 산이에요? 크면 클수록 센 산이에요? K가 크면 클수록 더 센 산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K 값이 서로 다른 약산 수용액에다가 강염기 NaOH를 첨가함으로써 이렇게 pH 값이 변화되는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를 구했는데, 적어도 2분의 1 당량점에서는 pH 값이 뭐가 돼요? pKa가 되는 건 알죠. 그래서 약산인 그 수용액에다가 강염기 NaOH를 첨가했을 때 2분의 1 당량점에서 pKa거든요. 이거는 pK 값이 이만큼이에요. pK 값이 이만큼이에요. pK 값이 이만큼이에요. Ka가
크면 클수록 pKa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상동력을 취했기 때문에 더 작죠.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것들이 pK 값이 더 작은 걸로 봐서 더 센 산이에요. 위로 가면 갈수록 pKa가 커지죠. 그래서 Ka가 작으면 작을수록 pKa 값이 더 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위에 있는 이것이 더 약한 산에다가 NaH를 첨가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K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2분의 1 다항점에서의 pK 값이 계산이 되는데 그 값이 더 크게 계산이 될 수 있고, 제일 밑에 있는 거는요, 이 강산 HCl에다가 NaH를 첨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15쪽 4번 다양성자산에다가 강염기를 첨가했을 때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